안녕하세요. 데이터 분석 아키텍처의 서버리스화라는 주제로 발표를 맡게 된 송영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클래스메스도에 작년에 입사한 2년차고요. 지금 DA 사업본부 인테그레이션부에서 데이터 분석 기반 엔지니어로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AWS에 이용한 데이터 분석 기반 구축 기계학습에 관심이 있고요. 최근에 관심 있는 서비스로는 데이터 전처리를 위한 AWS 글루 데이터브루라는 서비스에 관심이 있습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입니다. 오늘 데이터 분석이 무엇인지, 데이터 분석 아키텍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서버리스가 무엇인지, 왜 서버리스가 좋은지에 대해서 알아본 다음에 데이터 분석 아키텍처를 서버리스로 구축하면 어떤 점이 좋은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데이터 분석이란 무엇일까요? 데이터 분석은 유용한 정보를 발굴하고 결론 내용을 알리며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데이터를 정리, 변환, 모델링하는 과정입니다. 비즈니스를 하면서 데이터가 쌓이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판매에 대한 데이터라던가 아니면 유저 매출에 대한 데이터라던가 이러한 데이터가 쌓이게 되는데 이러한 쌓인 데이터를 분석해서 데이터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그러한 상관관계 분석에 대해서 얻은 정보를 이용하여 비즈니스에서 새로운 의사결정을 지원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비가 오는 날에는 막걸리와 파전이 잘 팔리죠. 그래서 막걸리를 세일을 한다던가 그런 식으로 지금 있는 서비스를 개선하거나 또는 새로운 사업을 하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가 점점 쌓이게 되죠. 이 데이터를 좀 정리해 보면 도움된 정보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고민에서 나오게 된 건데요. 데이터를 분석을 시켜요. 데이터를 분석을 열심히 해서 그래서 정보가 나오죠. 정리된 정보를 보면은 이러한 상관관계가 있구나. 그래서 이러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비즈니스에 이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정보기술 사회가 되면서 디바이스나 유저 정보 같이 데이터가 엄청나게 증가해요. 센서 데이터 같은 것도. 그래서 빅데이터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 빅데이터로는 데이터가 너무 많아서 이제 사람이 정리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컴퓨터에 맡겨야죠. 클라우드를 이용해서 데이터 분석 아키텍처를 구축한 다음에 거기에서 얻어낸 데이터 마트, 정리된 거를 데이터 마트라고 하는데요. 데이터 마트를 가지고 이제 사람이 이제 인간관계가 이런 인간관계가 있구나 하는 것만 분석을 하면 되는 겁니다. 이런 데이터 분석 아키텍처를 구축을 해야 되는데요. 데이터 분석 아키텍처란 이런 IoT 센서나 어플리케이션 로그, 그리고 코어 시스템이나 사스 서비스 같은 데에서 데이터가 엄청나게 축적이 됩니다. 굉장한 데이터가 나오는데 여기서 우리가 필요한 데이터가 어떤 건지 추출해야 되고 그러한 추출에 대한 서비스는 ETL이나 ELT라고 해서 AWS 글루를 사용할 수가 있고 GUI를 이용한 인포마티카 그리고 파이브트란 같은 솔루션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를 축적을 해야 돼요. 축적을 하고 변환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과정은 데이터 축적을 위한 데이터 레이크로서 S3를 이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 웨어하우스에서로는 아마존 레드시프트 그리고 구글의 빅쿼리나 스노플레이크 같은 데이터 웨어하우스 서비스가 유명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분석하고 축적하고 변환해서 의미 있는 데이터를 얻었어요. 의미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기계학습을 돌린다던가 아니면 BI 툴로 시각화를 하게 되죠. 이 시각화해서 비즈니스 의사결정에 결국 도움이 되도록 이런 아키텍처를 구성하게 됩니다. 이런 아키텍처를 AWS의 서비스로 보면은 데이터의 수집과 보존, 처리, 분석, 시각화에 대한 각각에 대한 서비스들인데요. 아마존 키네시스 같은 경우에서 이런 스트림 데이터를 모을 수도 있고 그러한 데이터가 보존을 이런 S3나 다이나모DB 같은 데이터베이스나 스토리지 서비스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보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존된 데이터를 글루나 데이터 파이프라인과 같은 서비스로 ETL 처리를 할 수 있는 거 있는데요.
이렇게 처리를 해서 그리고 아마존 레드시프트, 데이터 웨어하우스인 레드시프트나 서버리스 SQL 서비스인 아테나를 이용하여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분석하게 된 결과를 아마존 퀵사이트를 이용해서 시각화를 할 수도 있죠. 여기서 ETL이 빨갛게 친 부분에 ETL이라는 용어가 나왔는데요. ETL이 무엇이냐? 생 데이터는 그대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노이즈 같은 데이터나 널값이라던가 이런 데이터들이 끼어 있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를 정제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필요한 부분을 익스트랙트, 추출하거나 그리고 한 데이터와 다른 데이터를 이용해서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트랜스폼, 변환 과정이나 이렇게 추출하고 변환한 데이터를 다른 스토리지나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로드를 하는 작업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러한 작업을 ETL이라고 하게 됩니다. 다음은 서버리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서버리스는 인프라를 관리할 필요 없이 애플리케이션과 서비스를 구축하고 실행하는 방식인데요. 인프라를 관리할 필요가 없다는 뜻은 관리할 서버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애플리케이션은 여전히 서버에서 실행되지만 이러한 서버의 관리가 AWS 측에서 이루어지고요. 유저는 그냥 애플리케이션이나 이러한 시스템을 실행하기 위해서 서버를 프로비저닝하거나 확장 및 유지 관리할 필요가 없어요. 유저는 그냥 바로 시스템 구축을 해서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러한 서버리스의 장점으로는 서버를 관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서버를 프로비저닝하거나 유지 관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아까 말한 거랑 같고요. 이러한 설치하거나 유지 또는 관리할 소프트웨어나 런타임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서버리스는 확장이 굉장히 유연한데요. 애플리케이션이 자동으로 스케일링 되고 이러한 개별 서버 단위가 아니라 사용 단위로 설정하기 때문에 이런 어느 정도까지 스케일링을 자동으로 해도 된다. 아니면은 그 이하로 돌아가면은 그냥 계속 스케일링 되지 않고 비싸지 않은 용량으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량제 요금으로서 서버를 켜두면은 계속 요금이 나가는데 이런 실행되거나 처리량 또는 실행 시간에 대해서 요금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종량제 요금은 코스트 최적화를 하기에 도움이 되죠. 또 자동화된 고가용성으로 이미 서버리스는 가용성과 내결함성을 AWS 측에서 내장을 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서비스 구축을 위해서 유저가 이러한 기능을 설계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러한 점이 서버리스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서버가 문제가 생겨도 다시 서버를 세워서 어플리케이션을 새로 세우거나 그럴 필요 없이 그냥 재실행을 하는 방법만 세워두면은 서버리스는 서버가 문제가 생겨도 지원이 됩니다. 귀찮은 거는 AWS 측에서 다 해줄 테니까 유저는 서비스에만 서비스를 구축하고 배포해서 또 사용자에게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만 집중하라는 뜻이죠. 굉장히 멋진 말이에요. 처음 듣고 놀랐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아키텍처를 구성해야 할까요? 레이크하우스 아키텍처라는 구조가 있습니다. 이 레이크하우스 아키텍처라는 구조는 데이터 레이크라는 곳에 데이터를 모아두게 되는데요. 굉장히 다양한 데이터 소스들이 있죠. 이런 사스 어플리케이션이나 이런 데이터베이스들, 온프레미스의 데이터베이스나 이런 파일들, 그리고 센서들, SNS 같은 데이터들이 모여들게 되는데요. 이러한 데이터는 정형화된 데이터들이 있을 수 있고 비정형화된 데이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를 원래는 데이터 사일로라고 해서 자기 부서에 대한 데이터를 모아두고 있었는데요. 이런 부서에 대한 데이터를 모아두게 되면은 데이터를 분석을 할 때 여러 부서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하게 되는데 그러한 분석이 정보 공유가 이루어지기 어렵게 됩니다. 그러한 점을 다 버리고 데이터 레이크에다가 모든 데이터를 다 쌓아놓자 하는 게 데이터 레이크의 시초가 되는데요. 데이터 레이크에 데이터를 모아두고
이러한 비정형화된 데이터는 바로 데이터 레이크에 모아두게 되고, 정형화된 데이터는 그냥 바로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올려두집니다. 그렇지만 데이터 레이크에 올린 다음에 ETL 처리를 해서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올려가지고 데이터 웨어하우스에서 SQL로 분석을 한 다음에 이런 소비 계층에서 머신러닝을 이용하거나 BI 의사결정을 하게 되거나 이러한 상호작용 쿼리를 날릴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레이크하우스 아키텍처를 AWS 서비스에 대해서 매칭을 해보면은 이런 애플로 데이터 싱크, 이런 DMS에 대해서 그리고 키네시스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고요. 이런 데이터를 가져오게 돼서 S3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S3가 데이터 레이크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런 S3의 데이터레이크에 데이터를 축적을 하게 되고 이런 축적한 데이터에서 레드시프트로 ETL 처리를 해서 올리게 됩니다. 정형화된 데이터는 그냥 바로 레드시프트 스펙트럼을 이용해서 올릴 수도 있고 아니면은 EMR이나 글루를 이용해서 ETL 처리를 해서 레드시프트에 데이터 로드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로드를 해서 데이터 처리를 합니다. 이렇게 레드시프트 데이터 웨어하우스에서 데이터 처리를 하면은 데이터 마트를 만들 수 있는데요. 데이터 마트로 BI2를 이용해서 시각화를 하면은 의사결정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볼 수가 있고 또는 이러한 세이지메이커를 이용해서 기계학습에 대한 데이터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서버리스 아키텍처로 예시를 보면은 아까와 같은 이러한 다양한 데이터 소스들이 있는데 이러한 데이터 소스들을 S3에 모으게 됩니다. 이러한 로우 데이터를 S3에 데이터 레이크로서 축적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축적하게 된 데이터를 ETL 처리를 해서 데이터 정제를 하게 됩니다. 데이터를 정제해서 깔끔하게 된 데이터를 이용해서 세이지메이커로 기계학습에 이용을 하거나 아니면 이 데이터를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로드를 해서 데이터 분석 쿼리를 날려서 데이터 마트를 만들거나 그래서 데이터 마트를 만든 다음에 퀵사이트에서 시각화를 하거나 아니면 데이터 자체에서 데이터 웨어하우스 없이 그냥 바로 서버리스에 쿼리를 날리고 싶다 하면 아테나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겠죠. 이런 다양한 소비 계층의 서비스들이 있고요. 이게 ETL 처리를 위한 아키텍처입니다. 이런 ETL에서는 글루를 이용하게 되는데요. 글루 워크플로우와 스텝 펑션즈를 이용했죠. 이러한 글루 잡을 만들게 되고 ETL 처리를 이게 확장성이 좋은 아키텍처인데 이러한 한 데이터에 대해서 데이터 정제를 하고 레드시프트에 올리는 과정까지를 한 잡을 스텝 펑션즈로 만들 수 있어요.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와도 그 데이터에 맞춰서 글루 잡만 수정해 주면은 이 스텝 펑션즈를 하나 더 새로 만드는 걸 스테이트 머신을 새로 하나 만드는 것만으로도 확장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러한 빠른 아키텍처 구성으로 더 빠른 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이루게 되는 거죠. 네, 이러한 서버리스 아키텍처의 장점입니다. ETL 작업은 테이블별로 병렬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서버의 배치 처리가 아닌 잡 단위로 분할이 가능합니다. 그냥 테이블 단위로 분할이 가능하다는 뜻이었고요. 이렇게 분할이 가능하다는 뜻은 이런 잡 단위로 로그를 갱신하거나 잡의 리커버리가 가능하게 되는데요. 배치 처리는 서버가 무너지면은 서버를 새로 복구를 한 다음에 이러한 배치 처리를 다시 돌려야 되는데 다시 처음부터 돌려야 돼요. 순서가 있으니까. 이런 잡 단위로 분할이 되면은 이런 무너진 부분부터 처리가 가능한 거죠. 이런 점이 굉장한 서버리스 아키텍처의 장점이고요. 그리고 코스트 최적화가 쉽습니다. 서버는 켜두면은 계속 요금이 나가지만 이런 잡 단위로 나누게 되면은 잡이 실행이 끝나면은 바로 더 이상 돈이 나가지 않기 때문에 코스트 최적화가 더욱 쉬워집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스케일이 정말 쉬워요. 이런 스케일이 쉽다는 것은 아키텍처를 빠르게 구축이 가능하고
이런 아키텍처가 빠르게 구축이 가능하다는 것은 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빨리 만들 수 있고 더 빠른 비즈니스 의사 결정이 될 수 있다는 뜻이죠. 이러한 새로운 지금 이거는 AWS 글루 스튜디오는 새로운 글루의 서비스인데 코딩 없이 ETL 작업을 생성하고 실행 및 모니터링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ETL 작업은 직접 실행되는 모습이 조금 보기가 불편했어요. 스테이트 머신을 사용하거나 하면 이런 글루 스튜디오를 이용하면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이런 글루 ETL 잡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볼 수 있고 이게 기가 막힌 점은 코딩 없이 만들 수 있다는 건데요. 이 GUI를 지원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작업을 실행하겠다 하면은 그것만 선택으로 매니지먼트 콘솔에서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ETL 작업이 만들어집니다. 또는 아까 소개했던 AWS 글루 데이터 블루인데요. 이러한 데이터 블루는 데이터 전처리를 위한 서비스입니다. 이러한 전처리를 GUI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데요. 데이터 탐색 및 셀프 서비스 시각적 데이터 준비라는 코멘트가 있는데요. 이런 데이터 블루를 이용해서 이 GUI를 이용해서 똑같이 데이터 샘플이 보여집니다. 이런 샘플에서 250가지 이상의 변환이 작업이 있는데 그 작업을 적용하는 것만으로도 ETL은 아닌데 여기는 데이터 전처리가 되는 거죠. 데이터 전처리에서 S3 저장을 하고 이 저장된 데이터를 가지고 빠른 비즈니스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데이터 마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었고요. 이러한 정보는 더 빠른 의사결정에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데이터 서버리스 아키텍처를 이용하여 데이터 분석 기반을 만들고 비즈니스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